우리가 이제 문학과 철학이라는 두 눈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비유를 들자면은 사랑이란 바다에서 문학과 철학이라는 두 배 또는 두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사랑의 바다겠죠. 이 바다의 특징이 이제 무한성이고, 그죠? 여기서 이제 문학이라는 친구하고 철학이라는 친구가 사랑을 좀 알아보겠다고, 또는 이제 사랑의 섬과 사랑의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과연 문학과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학과 철학의 눈을 통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 얘기하면서 하나를 하지 않고 9가지라고 한 이유는 되게 우리가 얼굴이 2개만 하더라도 야노스라고 그러죠, 그죠? 앞뒤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9개쯤 되면은 정리사 나올 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얼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철학이라는 약간 분에 빠진 친구하고 문학이라는 아주 재치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앞에서 문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파악하는지 또 사랑을 만들어내는지가 문제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이제 보통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매 세계에서는 이제 주체가 있죠, 그죠? 주관이 있고 대상이 있을 겁니다. 말을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하는 알매라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것들이죠. 아시겠지만 그 사랑을 추구하는 알을 필로소피아라고 그러죠. 소피아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제 철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은 어찌 보면은 소피아를 좋아하는 겁니다. 소피아는 지혜일 것이고 진리일 텐데,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철학의 출발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철학과 재미없는 학문이 자기 스스로 사랑을 내세우는 것도 좀 특이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필로소포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관심을 가진 추구자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문학 아시겠지만, 문학도 상당히 폭이 넓겠지만, 그죠? 우리 문학 작품 치고 사랑 다루지 않은 작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 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작품 사랑 안 다루면은 고급스러운 작품이거나 대가 작품이죠. 감히 사랑도 안 다루고 자기 작품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주 흔해 빠진 것이기도 하고 또 잘 다루지도 못하는 그런 게 바로 사랑일 텐데, 그래서 이제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문학과 철학이 어떻게 될까? 약간 판을 바꾸면은 이제 사랑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관점이겠죠. 이제 암과 관점을 같이 보십시다, 일단.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면은 사랑이 보일까의 문제인데, 그랬을 때, 요 보는 쪽에 바로 이제 문학과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철학은 보편성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없이 물어봐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답이 나온 질문인가요? 철학자는 깜짝 물어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랑이 하나, 둘, 셋, 넷이 있다면은 이 하나, 둘, 셋, 넷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랑들의 공통되는 보편적인 철학 용어로 이데아를 찾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 이데아를 찾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그 이데아, 보편성이라 하면 되죠. 보편성. 근데 문학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저마다 다 다른데, 너 사랑 다르고 내 사랑 다르고, 이 사랑 다르고 저 사랑 다른데, 이 저 사랑, 나 너 사랑을 몽땅 묶어서 사랑을 해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너무 이제 추상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보편적이라고 그러지만 문학 쪽에서 볼 때는 추상적이거나 하나만한 얘기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문학은 구체성에 탐구를 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구체성 또는 경험에 충실한 이런 면이 있고, 철학에서는 경험을 뛰어넘어서 보편을 추구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더 뛰어난 거라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측면에서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문학적인 관점과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본다는 것들이죠. 자, 대상이 사랑이죠. 자, 이게 좀 이때 주관 대상 해놓으면은 오해 소지가 되는 것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something을 알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오해 소지겠습니다. 사랑은 대상 같은 게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던 차이는 없지만 저는 이쪽 비유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문학과 철학이 사랑을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도움을 줄까, 또는 문학 철학이 서로 사랑을 통해 얼마나 더 성숙해질까,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더라도 주관의 대상을 알아야 되지만 거꾸로
주관의 대상을 아는 만큼 스스로가 대상을 만들어내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 볼 때 문학은 창조입니다. 그죠? 자, 문학은 있는 사랑을 그냥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문학적 사랑을 얘기할 때는 자, 존재하는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랑을 다시 포착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는 것을 다시 보는 거라 볼 수 있지만 있는 것을 다르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학에 다루는 모든 사랑들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만들어낸 사랑이고 새로운 사랑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버추얼리티도 있을 것이고 현실도 없는 면이 있을 거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철학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대상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버릇이 들어서 까다로워졌는데 얘기를 거꾸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인간을 물어보면은 자, 사랑을 누가 할 것 같아요? 동물들이? 신들이? 보시면 알지만 신은 사랑하지 않겠죠. 신이 사랑에 빠졌다. 잠을 못 자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내가 누구 좋아하는데 그 내가 날 안 좋아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신이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또 물론 이제 신화에 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인간의 세계를 비춰본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고 완벽한 신이라면 사랑이 없을 겁니다. 불행해도 신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성은 가능할지 몰라요. 동물 보시면 알지만은 생일이 똑같지, 그죠? 걔들은 같은 때 태어납니다. 우리처럼 아무 때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죠. 어떻게 수정계열이기 때문에 애들은 뭐 이를테면 이제 옆집 강순이를 봤는데 헤어졌어요, 그죠? 강순이 보고 싶어라고 뭐 벽에다 대고 써놓는 것도 아니고 시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워서 목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면 좋아하고 안 보면 안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동물과 인간 또는 인간과 신의 경우에 사랑은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인간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우리 수업이라면은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보면 되죠. 인간은 누구냐? 사랑하는 동물이 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동물.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은 바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과정일 것입니다. 물론 양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 때문에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인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답업 재미없게 시리 인간은 호모스 아피엔스다. 똘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왜? 우리 누구 사랑할 때 얼빠지거든요? 그죠? 정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성 가지고 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죠.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어떻게 좋아할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하더라도 할 말을 잊어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것들이죠. 이런 면에서 사랑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면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성과 다른 어떤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마치 사랑이 나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묘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다 퍼주려고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다 계산하잖아요. 값싸고 질 좋은 거 찾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반대입니다, 그죠? 돈 많이 들고 비싼 걸 찾고 앉았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의 이타적인 성격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희한한 일들이죠. 엄마가 또는 이제 애인이 사랑할 때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강구해요. 인간은 살라고 태어났는데 사랑 앞에서는 죽는 걸 내세로 합니다. 그죠? 우리 오늘 보는 로미오 줄리엣이 그런 거죠. 안 죽는 사랑은 사랑도 아닌 거죠. 그죠?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물어볼 수 있지, 그죠? 물론 이제 상당히 무서운 질문인데 물어봤을 때 아니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못 죽겠다고 뭐 사랑 못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친구하자는 얘기죠. 그건 너나 해. 사랑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자, 이상하잖아요. 원래 살면한 것은 살려고 있는 건데, 그죠? 사랑은 죽으려고 있는 면이 있어요. 자,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 말을 좀 바꾸면은 사랑의 재단에 죽음을 바치는 모습이 가능하냐 이것들이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건 이성으로 또 노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 변형법 같은 거 가지고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또 사랑할 때는 평소 모습과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그죠? 과연 그 사람이 사랑할 때 자기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되죠. 만약에 사랑해서 딴 사람 된다면은 이제 뒤에서 보면은 마치 사람이 두 개 있다가 사랑할 때는 이 모습, 사랑할 때 저 모습으로 바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자들 그러는데 사랑을 광기에 비유하거든요. 광기. 그러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 자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사람 잠깐 미칠 테니까 이랬을 때 이제 사랑의 광기 같은 것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올 주인공일 텐데, 자, 로미오 줄리엣에서 로미오시 사랑을 지상적인 과제로 보는 거죠. 자, 마치 사랑 위에 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 만들어 보면은, 햄릿의 주제가 있겠죠. 자,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문제 아닙니까?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다 됐는데, 아마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하는 것이 햄릿일 겁니다. to love or not.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자,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죠? 인간답고, 또 인간 속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렬하면서도, 또 가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물론 이제 로미오가 죽으려고 사랑은 아니겠지만, 사랑하다 보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햄릿의 명제가 방향을 바꾸면은 사랑의 명제를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to be or not to be는 햄릿이 죽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그죠? to be, not to be. 사실은 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미오 같은 경우는 사는 것을 넘어서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햄릿의 명제보다 더 근본적인 명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데카르트 명제를 바꿀 수 있겠죠. I think I am이 아니라, 그죠? I love I am. 자, 나는 사랑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주장을 할 필요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이 철학에 주눅들면 안 될 텐데, 그죠? 그런 거죠. 자, 이게 근대 철학의 명제 아닙니까? 근대 모든 철학은 이 명제로 다 설명이 다 돼요. 그죠? 데카르트건, 스피노자건, 칸트건, 헤겔이건, 막스건, 푸코건 다 설명이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애를 쓸 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서 I think에서 think란 말을 바꾸거나, 그죠? 이렇게 함으로 싸우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걸어다녀. 나는 밥을 먹어. 나는 실수해.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자, 사고가 존재라고 하는데, 그죠? 내 존재를 말하는 사고입니다. 그죠? 근데 내 존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오늘의 주제고, 앞으로 8주 동안 마치 우리가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에 미친 것처럼 우리 수업할 겁니다. 그죠? 사랑에 미치자. 우리 목표고, 또 사랑은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명제는 to love or not. 이 문제를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할 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책상 보듯이, 그죠? 사랑을 연구할 수 있나요? 사랑을 뭐 쪼개고, 그죠? 이렇게 막 분석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죠? 사랑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과 거짓도 아니에요. 진리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악. 사랑은 선이고 미움은 악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선미라는 것이 다른 영역일 텐데 사랑을 딱 앞에 놓으면은 어느 것 하나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진리도 도덕도 아름다움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예쁜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참이라고 철학 주장할 겁니다. 철학 주장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사랑이 선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미움보다는 사랑이 좋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유로 사랑을 진리로 도덕으로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도 아니에요. 썸씽이 아니니까.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묘미는 로미오를 들다보고, 그죠? 줄리엣을 연구합니다.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중요한 거는 요거죠,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 와자 무슨 와자죠? 책상과 걸상의 와자는 그저 병렬하는 겁니다, 그죠? 뭐 관계 없지, 그죠? 띠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와자는 띠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주인공인가요? 로미오? 줄리엣? 아니죠,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주인공이에요. 관계입니다. 이때 관계는 어떤 관계죠? 우리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아베크라 쓰죠. 아베크족이라고 그러죠. 야들 항상 같이 살라고 그러죠. 위드입니다, 그죠? 항상 같이 쓰려고 그래. 어디 가도 같이 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위드와 위다웃이 있습니다. 뭐뭇이 없는 게 아니라 뭐뭇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하죠, 그죠? I miss, I need. 모든 것들은 결핍일 텐데, 그러니까 결핍 상태에서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관계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하고,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어떤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우리 뭐, 말로 얘기하면은 명사 같은 걸로 관계 얘기할 수 없죠, 그죠? 명사는
사랑 오해시킵니다. 사랑은 명사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동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헤어질 때 쓰는 용어죠. 얘야, 사랑은 동사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나 그만 좋아해.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 사랑은 동사 아닙니다, 그죠? 사랑하다가 원형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죠? 전치사 같은 것들이죠. 함께 있어, 누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고 있어, 멀어지고 있어, 몸은 멀어도 마음 많은. 이런 게 사랑 아닌가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고, 그죠?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게 관계죠, 항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랑은 관계의 밝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죠? 뭐, 실체를 잘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사를, 재빠른 사람이 사랑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때때로 멈추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회에 문학 철학은 뭐 모르겠지만, 이제 사랑이 가지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알자는 것이 목표고, 이렇게 잡아봤을 때 누가 잘하는지, 섹스피어가 잘 보는지, 플라톤이 잘 보는지, 바디오가 잘 보는지, 뭐 프루스트 잘 보는지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킬 겁니다, 그죠? 누구누가 잘 보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상도 주고 할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참 우리 쉬운 질문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엄중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제가 이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생각하면 물어보진 않겠지, 그죠? 애들 얘기니까.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야. 사랑을 뭐로 보는 거죠? 사랑을 뜨거운 열정, 하나 되려는 욕망으로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움은 식은 거고, 그죠? 싸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미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억하고, 집중하고, 열을 내야 되고, 그죠? 막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사랑과 미움은 더하기 빼기 방향이 좀 다를 뿐이고, 실제로는 에너지가 같아요. 프로이트한테 가면은 사랑과 미움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고, 사랑만큼 미워합니다. 그죠? 지독한 미움들은, 증오들은 바로 사랑의 표시예요. 그럼 사랑의 반대만 볼까요? 사랑과 미움은 짝말이죠. 짝말,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얘기하죠, 그죠? 엄마 반대말이 뭐야? 엄마 반대말 아빠. 이건 이제 부부싸움하는 집안 얘기죠. 엄마의 짝말이 아빠입니다, 그죠? 그죠? 안 그래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일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 성공, 실패, 엄마, 아빠, 사랑, 미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것들이고, 우리 반대말 자체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일 텐데, 우리는 이제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으로 안 볼 거거든요. 자, 만약에 사랑이 광기라면, 사랑이 사랑의 반대말은 뭐가 되죠? 몰장이 되겠죠, 그죠?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파이도로스에서 사랑은 광기라고 그래요. 신체 관계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깨나 자나, 그죠? 책을 덮으나 펼치나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오직 한 사람 얼굴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미친 거죠. 그죠?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관계인데 그렇다면은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관심한 거죠. 한마디로. 아니면 이제 볼 때는 보고 안 볼 때는 잊어버리는 거죠. 이 무관심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사랑이 광기라면은 사랑은 멀쩡함이 반대말 됩니다. 그죠? 이건 이제 광기를 보는 경우에는 그죠? 만약 사랑을 결합으로 본다면은 반대말은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가 사랑을 보는 방식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죠? 만약 사랑이 위드라면은 반대말은 위다웃이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사랑이 다른 것이라면은 또 반대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 반대말이 뭔지 물어보면은 사랑을 뭐로 아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이 질투라면은 반대말은 뭐죠? 질투하지 않는 거죠. 나랑 너랑 좋아하는데 얘가 딴 사람을 좋아해. 근데 괜찮아. 거기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반대말이 됩니다. 프루스에 따르면 사랑은 뭐죠? 질투예요. 질투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투, 그죠? 이거는 이제 턱탄 아닙니까? 또 이제 사랑의 기만이 다 얘기하죠. 모든 사랑은 거짓말을 품고 있다 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들이죠. 사랑도 안 하는데 거짓말을 왜 해요? 그죠? 사랑은 거짓말을 부른다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가 우리 질문이고 아직 모르겠네가 이제 우리 지금 잠재적인 답 상태예요. 제가 매 시간마다 물어볼게요, 그죠? 사랑이 뭔지 또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신과 동물 얘기 잠깐 제가 했지만
우리 중간에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인간은 사랑할 때 동물이 되는가라는 주제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학과 철학에서 문학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죠? 사랑 안 다루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다루는 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 뛰어난 예들 우리 목차 쭉 보시면은 오늘 로미오 줄리엣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파우스트라든가 그다음에 프루스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사바토의 터널 같은 작품들 그 작품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여버립니다. 그죠? 죽음을 부르는 사랑, 치명적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들을 좀 다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아주 뻔한 레퍼토리 있지, 그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이제 근대에서 가장 뛰어난 사랑의 철학자가 사르트르인데 얘기하기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그래요. 2탄에서 1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플라톤, 바디우, 그 다음에 이제 모랭, 제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오르테가 가세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남성, 여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시마드의 사랑은 뭐냐? 모시마드의 사랑은 뭔가를 해가지고, 행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해가지고 잘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돈 벌어와가지고 나 잘했어? 물어보고 권력지 와서 잘했네 물어본다는 것들이죠. 근데 부인이 볼 때 어떡합니까? 사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애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평가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액션에 하는데 여성들은 뭐뭐 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가능해요. 좀 다르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는 여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존재의 사랑이에요. 이건 행위의 사랑입니다. 행위하는 자들은 뭘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해서 결핍 모델로 보고 이쪽에서는 존재 모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파우스트 말 맞다나 여성적인 것이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것이라면 바로 여성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남자 사랑 가지고는 별 거 없다는 거죠. 남자는 여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죠? 여성들이 돈 좋아하면은 남자 다 돈 좋아할 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그죠? 권력 좋아하면은 좋아할 거라는 거죠. 나 대통령 먹었어. 여보 잘했지. 이게 될 텐데 우리가 너무 감격하죠. 대통령 먹었다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성의 사랑 가능한 얘기가 돼요. 또 얘기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목차를 보시면 될 거고 목차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제목만 써놓고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하세요. 그죠? 뭘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하고 빼고 하면서 이제 문학과 철학 비율을 4대4로 할 수도 있고 또 5대3을 할 수도 있고 극단의 경우는 8대5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철학은 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작품 같은 것도 이것저것 골라서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해놨으니까 보시고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서론을 하고 사랑 얘기는 우리가 미리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주제는 좀 미뤄둡시다. 그죠? 자, 사랑의 얼굴들을 차차 보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얼굴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만들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우리 만약에 로미오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사랑에 빠진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이걸 자꾸 넣는데, 그죠? 사실은 이거 넣으면 곤란합니다. 그죠? 우리 마찬가지로 I think 이게 많이 맞다면은 나는 생각하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아니지, 그죠? 이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고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기토 에르고 줌 있어요. 어떤 학원 그 간판 보면은 에르고 학원이에요. 에르고 학원, 그죠? 그러므로를 강조하는데 그러므로는 쓸데없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 필요 없습니다. 자, 사고와 존재요, 말 그대로. 이게 요 말을 이해하신다면은, 그죠? 어려운 말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내가 왜 있는지 물어보죠. 내가 왜 있는가 물어보면 나는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 자체가 최대한으로 확대되어 있고 사랑이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해서 시작할 텐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명제를 좀 극단화시키자면은 to love or not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권력을 얻을 것인가, 재산을, 그 사람이 원수인가 적인가 구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예수하고 로미오는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로미오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대신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문 좀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 음악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 이제 베토벤의 작품에서 로미오 줄리엣의 한 장면을 아주 톡톡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할 때 이 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인지,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로미오 줄리엣은, 이제, 사랑에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고 외적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적 어려움이 아니라 외적 어려움이 조건이 안 좋은 것들이죠. 이제, 알고 봤더니 원수였어요. 이런 식이죠. 자, 이를테면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걔가 사기꾼이었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사랑했더니 걔가 암살자였어. 그럼 어떡합니까? 곤란하죠. 내가 그 사람 알았는데 걔가, 그죠? 원자폭탄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걔를 막 도와가지고 인류를 멸망시켜야 됩니까?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간에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자, 사랑의 불가능성인가? 불가능한 사랑인가? 이건 말장난이 아니죠. 그죠?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조건과 내적인 갈등을 가리키는 것들이죠. 하지만 로미오는 바로 그런 식의 불가능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그죠? 우리 보통 논리적으로는 거의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 때문에 B가 되는 게 보통 논리인데 사랑은 바로 역설적 논리예요. 그죠? 뭐뭐 때문에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 반대하죠. 그러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로미오는 외적 조건을 우습게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위 비극적인 사랑, 사랑의 비극인가 비극적 사랑인가 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기묘하게 역증시킨 게 바로 로미오의 전법입니다. 그죠? 로미오는 불가능한 사랑을 하고 있고 로미오는 뭘 하는 거죠? 사랑이 불가능한 푸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랑에는 있겠죠, 그죠? 뭐 어여쁜 사랑, 귀여운 사랑, 그죠? 돈 되는 사랑 다 있죠. 시험 성적 올라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랑 말고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들이죠. 이 말이 맞다면은 사랑은 참 희한한 것이에요, 그죠? 물론 이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그죠? CEO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은 가능케 하라. 이렇게 떠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사랑 좀 배우라 그러세요, 그죠? 사랑 배우면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사랑 앞에서 자기 존재의 전부가, 그죠?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네가 진리를 줄까? 도덕을 줄까? 미를 줄까? 다 싫다는 거죠. 사랑만 달라는 거예요. 바로 로미오 태도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혼자 이러면은 꼴보기 될 텐데 같이 그러고 있지, 그죠? 너무 이거 재밌는 인상이에요. 상호성. 사랑은 상호성입니다. 자, 물론 상호성만이 사랑이고 짝사랑 사랑 아닌가? 그것도 참 곤란한 얘기인데 짝사랑 사랑일 수 있겠지, 그죠? 안타까워 그러긴 하지,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은 사랑이 만약 큐피드의 화살에 맞고 움직이는 거라면은 대부분 사랑은 짝사랑이죠. 사랑이 100개 있으면 90개는 짝사랑이고 10개 정도가 맞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고마워하셔야 되죠, 그죠? 이런 행운이 있다니 고마워야 되는 것들이지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너 좋아한다고 네가 나 좋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죠? 왜 좋아해 그 사람이 나를, 그죠? 이상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랑이 바로 존재라고, 내 존재가 바로 사랑 때문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랑주의자, 뭔 말이 사랑주의자가 바로 줄리엣과 로미오라는 이 친구들이죠. 나이는 몇 살쯤 됐죠? 20살 안 됐지, 그죠? 참 맹랑한 애들이에요. 20살도 못 살고 죽었으니. 우리 나도양 같은 사람이 몇 살이었죠? 아마 20몇 살, 25살 못 살았을걸요, 그 사람이? 그러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지, 그죠? 그러니까 어리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이 많다고 사랑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5번 해봤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한 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끝장을 보는 사랑을 하는 게 이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의미 부여는 나중에 하고 일단 얘들이 어떤 사랑을 하는지 사랑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왜 이 작품이 뛰어난 작품인지 또 셰익스피어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솜씨를 문학적으로 발휘하는지. 저는 이제 사랑 이야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랑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얘기는 헌에 빠진 얘기고 제가 글에는 안 썼지만 내가 사랑하는데 그 딸의 사랑을 반대해서 딸이 자살하는 얘기 이런 것들 헌에 빠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제 글 쓸 때는 그 데카메론 있죠. 데카메론 그 야한 얘기들 모아놓은 것들. 대한민국은 무식한 나라여서 데카메론이 야한 책인지 모르는 나라지, 그죠? 그죠? 하여튼 그거 보시면 이제
나흘째 첫 번째 얘기 보시면은 유명한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제 왕 같은 존재죠. 이제 공작이 자기 딸의 사랑을 거부해서, 그죠? 딸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그죠? 독약 마시 죽는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섹스피어는 그걸 가지고 문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문학을 보고 싶은 거죠.